안녕하십니까. 평촌 서울 나우병원의 송원태입니다. 오늘은 미카에 관련해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요. 일단은 미카가 좀 통증이 덜 하긴 하지만, 절개도 적고 하지만, 그래도 아예 아플 수는 없습니다. 전혀 아프지 않은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입원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권장하는 기간은 3박 4일입니다. 그래서 전날에 보통 입원을 하시니까요. 수술하고 다음날, 그 다음날까지 계시다가 일단 퇴원하시는 걸 일단 추천을 드리고요. 그 정도 지나시면 이제 좀 퇴원하실 정도의 통증이 별로 아예 없진 않지만 그냥 지낼 만한 그 정도의 상태가 되거든요. 재활이 중요한데, 일단은 무제반충 수술, 미카뿐만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수술도 마찬가지지만 수술 후에 신는 특수한 신발을 신게 됩니다. 그래서 뒤꿈치 쪽으로 체중을 주로 싣고 앞쪽에 체중이 실리지 않고 관절 움직임을 없게 하는 그런 특수한 신발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신발을 신고 욕발 없이 바로 수술 후에 직후에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무제반충 수술의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기도 하죠. 빠른 재활이 가능하고요. 6주간 발가락을 벌려주는 드레싱을 하게 됩니다. 수술을 해놓고도 관리가 중요한데, 무제반증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럼 발가락을 벌려주고 모양을 잡아주는 드레싱을 한 6주 정도는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증도 이제 환자분이 수술을 꺼리게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저한테 다른 환자들이 다른 친구들한테 너무너무 아프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그래서 하기가 두려워서 여태까지 이렇게 변형이 심하고 불편한데 수술을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미카는 어쨌든 그 전에 기존의 절개 수술보다 훨씬 통증이 적다는 장점이 있고, 거기다가 추가로 발목 주위 마취도 해드리고 최대한 안 아프게 위한 노력을 하기 때문에 통증은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너무 통증에 대해서 이렇게 겁을 먹으시거나 이렇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최대한 어쨌든 아예 통증이 없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안 아프게 해드려서 웃으면서 병원을 나갈 수 있게 그렇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침습적 수술이 기존에는 심하지 않은 아주 경도나 중등도의 무제반증에만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고도의 무제반증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증거가 적다,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고도의 무제반증에서도 미카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결과가 괜찮았었고, 또 의외로 절개 수술만큼 의사가 변형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를 보셔야겠지만, 너무 이제 무제반증이 심하다고 미카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술 후에 직후에 바로 신발을 신고 보행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6주간 특수 신발을 신게 되고 6주 후부터는 일반 신발을 신고 걸을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는 이미 6주, 8주째 등산을 하시고 이런 환자도 있었지만, 환자마다 통증이나 뼈가 부는 속도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신중하게 엑스레이 찍고 결정을 해야겠죠. 3개월 이후부터는 조금 가볍게 뛰는 정도의 운동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력 질주를 하거나 좀 격한 운동, 좀 부상의 위험이 많은 운동은 그래도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사는 보통 3개월째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3개월만 돼도 어느 정도 뼈가 완전히 골류합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뼈가 대부분 이제 골류합이 아닌 연부조직 결합은 되어 있고 뼈가 붙을 준비가 다 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 보통 3개월째 제거를 하게 되고요. 3개월째 제거를 하면서 동시에 발가락 관절이 조금 구축이 오는 경우가 많아서 구축도 좀 풀어주고, 추가적인 수술이 조금 더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술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하도 바쁘시다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 많고, 그래서 이제 한 번에 수술을 원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되도록이면은 한쪽 수술을 권장합니다. 왜냐면은 한쪽 발이 아프지 않을 때 이제 재활이 원활하기 때문에요. 근데 양쪽 수술도 아주 권장하지 않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양쪽 다 같은 특수한 신발을 신고 보행이 가능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환자분이 원하시는 대로 맞춰서 상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무죄반증 수술이 재발이 의외로 있을 수 있는 수술이거든요. 근데 재발은 뭐 술기가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환자가 타고난 유연성이 너무 심한 경우에 재발이 흔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률이 그렇다고 뭐 논문에 따라 다르지만 뭐 많게는 뭐 20%, 적게는 뭐 5%에서 10%그 정도에서 있다고 하시는데 최근에 이제 그 미카 수술도 이제 최근에 이제 데이터가 쌓이면서 이제 대규모 논문들이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유명한 논문에 이제 290개 정도의 케이스를 모아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거의 그 재발률에 있어서는 기존의 그런 무죄반증 수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카를 한다고 재발을 다른 수술보다 많이 할 것이다 이런 염려는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끼발가락도 마찬가지로 몸에서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X자로 꺾이는 변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엄지발가락 쪽을 건망류, 새끼발가락 쪽은 이제 소건망류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런 소건망류 질환도 마찬가지로 그 무죄반증 수술처럼 절골술을 통해서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미카랑 동시에 그 새끼발가락도 교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꼭 새끼발가락뿐만이 아니고 발바닥이나 발가락 쪽에 있을 수 있는 질환이 그 같이 가질 수 있는 질환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특히 두 번째 발가락이 위쪽으로 휘어지는 망치족 변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서 심하면은 그 중족 족지관제에서 탈구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흔한 거는 여성분들한테 흔한 지간신경종, 발가락 사이에 있는 신경에 일종의 혹같이 부어오르는 위치가 생기면서 그쪽에 통증을 유발하는 지간신경종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보통 변형이 심한 평발도 무죄방증과 동반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평발에 대한 불편감도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발에 있는 질환도 동시에 무죄반증 수술 미카를 하면서 교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4주에 걸친 무죄반증 그리고 미카에 대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병원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